단장 어우, 김정근한테는 그 중앙선관위 얼굴 발에다 그냥 중앙선관위하고 발을 또 닦아야 돼요. 수원 수건으로. 연수원 선거 연수원으로 그 보내라. 와, 이렇게 살인캐스를 그냥 말한 게 이빨 갖다 맞습니까? 때려고요. 예. 발에다 그다음에 글 쓰고 있는 거 못 쓰게 하려고. 그거보다 1분 빠르네요. 영상을 12월 보면서 3일 글을 쓰고 있거든요. 22시 23분경 구공수 여단장 못하게 하려고. 안무성한테는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편의 불법 편의대 외래 치료, 실개조를 외부 치료, 화학무기 테러. 준비시키고 출동 끝이 준비를 없어요. 하라 이랬다가 27분에 22시 아무 상관없어요. 27분에 저기 사당역에 있는 저기 중앙선관위 군사재판 본청으로 이제 국방부에 전부 자료가 본청으로 넘어가게 돼 출동시키고 있어요. 편의대가 먼저 출동해서 본대를 안내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도 맞고요. 예, 그거를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22시 17분에 계엄령인데 경비 계엄령인데 불법으로 출동 지시를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 머릿속에 있던 것은 보건복지부한테 박정환 씨한테 심리치료 외부치료 할 권한도 없고 하지 않습니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다 이 화학무기 쏘는 거는 그 AI 프로그램에 컴퓨터 다 장비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게 저기 뭐야 방역 3법에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모든 자료는 시스템이 딱 보관이 되게 돼 있고 또 개인적으로라도 절대로 자료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저기 군대 군사재판에서 회수를 한다.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불법으로 뭐 지금 보건복지부한테 박정환 씨한테는 심리치료 외부치료 안 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 이게 어차피 외부치료로 약을 쓰려면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그 의료인들이. 근데 의료인들이 또 입력을 하려면 진단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병원 시스템이. 그러면은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그 소장이 정신과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발부해야 돼요. 그리고 허위 진단서 발부한 소장은 관리기관인 보건복지부에다가 박재광 씨한테는 심리치료 외부치료 안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진단서를 받아서 허위 진단서를 받아서 의료인들이 컴퓨터에다가 외부치료기라고 자살방지원들 집집마다 설치해놓은 화학무기로 저한테 쏘려면 정신건강의사회가 이렇게 쏘는 게 아니에요. 코드로 매기는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우울증이면 우울증 코드. 공황장애 코드를 딱 매겨놓으면 BCI 장비가 여러분들의 행동과 생각을 읽고 화학무기 발사체하고 BCI 장비하고 외부치료기죠. 화학무기 발사체는 외부치료기하고 BCI 장비 여러분들 감시하는 생각까지도 있는 장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료인들이 코드 이게 찍어놓은 게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센터장님이 허위 진단서라도 내려줘야만이 의료인들은 찍을 수가 있거든요. 계엄사령관인데 전 세계 안전을 위해서 방역이라고 하는데 국가에서는 박정환한테 아무 무증상한거녕 양성건녕 무증상한거녕 우울증조차 없다라고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막는데도 이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한테 코드로 가짜 허위 코드를 찍어야만이 이 외부 치료기 발사체가 발사가 되는 건데 그렇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 그 하드디스크에 전부 자료가 수집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전부. 허위 진단서래도. 허위 진단서는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이 내리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게 거짓말 해가면서. 우리는 감염병 정신건강복지법 경비계엄령 안 어기고 박정환한테 심리치료 외부치료 안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대요. 그런데 이 외부치료 화학무기를 쏠려면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기록이 다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그 계엄사령관인 계엄사령관인데 계엄령을 어기는 거죠. 이거. 한 국가의 계엄령도 아니고 전 세계의 안전을 지킨다는 계엄령인데 그걸 어긴 거예요. 개인의 무슨 알 수 없는 의도에 의해서. 그건 이거예요. 아웃이에요. 뭐 그 밑에 그 의료인들이
그 계엄 사령관인 정신과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장이 시켜서 허위 진단서 내려서 찍었다? 그 사람들도 책임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위에 분이 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근데 뭐 전 세계 비상사태가 애들 장난입니까? 예?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의료인들이. 예?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 직원들하고 통화했네요. 전부 그들이 확인했더니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러한 불법 치료, 외부 치료, 심리치료 박정훈 씨한테는 안 한다고 확인이 됐습니다라는 그러한 통화 기록까지 다 듣고 그러고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건 차원이 다른 거죠. 응? 정상적인 치료도 그건 불법이에요. 그런데 화학무기로 전 세계 안전을 지키는 비상사태인데 계엄 사령관이 그 밑에 군인들이죠. 총을 쏜 거죠. 군인들이 총을 쏜 거나 마찬가지죠. 지시를 받고. 그러면 계엄령을 어기는 지시를 내린 계엄 사령관도 처벌받지만 총 쏜 사람도 처벌받아요. 이건 의료인들이 화학무기로 국민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거예요. 계엄령은 무서운 거예요. 국민들이 희생당해서 무섭지만 그것을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지금 군인들이고 뭐고 전부 헌법재판소에 끌려가서 전부 조사를 받죠? 응? 왜 그렇습니까? 다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응? 물론 이 사람들이 계엄령을 그 실행을 안 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러 가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은 웬만해서는 합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은 실행을 안 했다라고 이제 이 진술을 하러 가는 건데 지금은 WHO에서 하는 발가락에다 써요. WHO에서 하는 경련대 쏘고요. WHO에서 하는 비상사태예요. 그런데 계엄 사령관들이 방역이라고 인간 살처분을 하는데 불법으로까지 하고 있다? 아무 관계 없는 사람한테? 이거는 바로 아웃이에요. 바로 아웃. 그리고 그 정보가 전부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고 그거는 그 분기별로 기간 내에 국가적인 말 못하게 하려고 여기 그 코로나 3법에 써있는 거 얘기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얘들은 뭐 많이 무섭나 봐요. 뭐 많이 잘못하고 있나 봐요. 사용받은 지시라도 하나? 뭐 이미 사용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서 사용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그래서 그러나? 그래서 이게 불법으로 막 일어나? 사인하고 책임지겠다고? 인생 포기한 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발가락에다 그래서 그 저기 뭐 군사재판소에 그 군대 국방부로 다 그 자료가 국방부가 수집을 하게 돼 있어요. 딱 코로나 3법에 그렇게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정신과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죠. 저기 코로나 방역 병원이니까. 예? 거기에 자료를 국방부가 군사재판에 사용할 수 있게 전부 수집을 하게 돼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단 하나라도 거기 손도 못 대게 돼 있어요. 기록이 되게 돼 있고 자동으로. 또 개인적인 정보라든가 이 치료와 보호라고 이 한 일은 전부 훼손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요즘 시스템이 좋아서요. 절대로 훼손 못해요. 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화학무기 쏘는 거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기록이 돼요. 컴퓨터가 요즘 뭐 장난입니까? 국민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화학무기, AA, 생화학무기로 죽이는데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기관에게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이들이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이 2023년 11월 달에 다시 자살가 범죄를 막고 자살가 범죄를 못 막을지 책임을 지겠다고
사인을 하고 이거는 저기죠. 자본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국가가 사사롭지 않게 위임을 한 거예요. 응? 이거를 책임을 절대로 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응? 국가는 자살과 범죄를 막으라고 그 방역법에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응? 응? 서류를 만들어 놓은 거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라고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 국민을 자살과 범죄로 위장해서 죽이고 있는데 절대로 그것이 응? 자살과 범죄를 막을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고 책임을 지겠다고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는 군사재판소가 수거를 하게 돼 있어요. 계속 분기별로. 응? 그런데도 불법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응? 정신건강이 얼마나 안 좋으면 이런 짓까지 하는지 응? 당당하게 응? 뭐 화학무기라 모른다? 다 아는데 왜 말을 못해? 응?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응?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응? 그래서 이들이 뭐 계속 이걸 할 수도 없어요. 응? 할 수도 없는 거고 불법 사항이니까. 응? 응? 확인도 다 가능해요 시스템이. 국가 전산망하고 이들이 심리치료 외부치료한 사항하고 매칭만 하면은 어떤 사항이 불법인지 그냥 자동으로 다 프로그램이 다 분류해내는 거예요. 요즘 다 그렇게 컴퓨터가 다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응? 대구서구정신건강 눈에 떴어요. 대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돼요 여기? 뭐 수만 명? 예? 수천 명, 수만 명 되겠네요. 만 명, 뭐 2만 명 되겠네요. 많아야. 예? 그거 불법인 테러 했는지 합법 테러 했는지 합법도 자살과 범죄를 막아야 되는데 자살과 범죄를 위장돼서 죽은 거니까는 그것도 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불법으로까지 했다? 그것도 프로그램이 다 곤란해요. 왜? 국가기관에는 분명히 대상자가 아닌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응? 정확하게. 그러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전부. 응?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워낙에 불법에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나치즘에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더 불법을 하고 있는데 난 도대체 이 양반들 알 수가 없습니다. 정신 상태가 끊임없이 화음을 갖다 때려 못하게. 이거 지금 중요한 또 사항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못하게 하려고 화음을 쫙 쏘는 거예요. 발하고 머리하고 얼굴에다 쫙 끊임없이 전 세계 민주주의와 주권을 확립하는 걸 막고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사항이에요. 예? 이건 인류에게 지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들은 책임질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를 막고 자살과 범죄를 막고 막겠다라고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그래서 나선 사람들이고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 계약서를 쓴 사설 업체이고 그거는 군사재판소에 모든 자료가 송부가 되는 상황이고 군사재판소로 간다라는 건 군사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계엄령이니까 당연하죠. 계엄 사령관들이 사법재판소로 갑니까? 계엄령은 군사재판으로 가요. 왜? 사회에 알리지 못하게 입 막으려고 국가가 시킨 일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하고 사인한 내용만 가지고 이들이 행한 그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바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나치들 자료 보세요. 나치 의료인들을 재판한 데가 뉘른베르크 재판소인데 그것도 군사재판이죠. 계엄령이었으니까. 거기에 기록을 보면은 그 의료인들이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거기 의료인들은 나치했던 그 사람들은 나치즘을 했던 사람들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재판관조차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관이 재판을 하면은 물어봐야 되잖아요. 질의를 하고 검사가 얘기를 하고 또 증언으로 또 얘기를 하고. 일반적인 헌법재판이나 대법 재판이나 일반적인 재판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군사재판, 계엄령, 경비계엄령, 군사계엄령하고 관련된 의료인이나 군인들은 그러한 자유가 없어요. 발언권조차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계약한 사인, 책임, 그것만 묻는 거예요. 자료를 바탕으로. 나치즘이 얼마나 큰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었고, 그 7.3.1 방역부대 그 의료인들이, 나치 그 정신과 의료인들, 7.3.1 정신과 의료인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도 역사적으로 계속 공부할 게 많이 나오죠.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서 다퉈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안 다퉈요. 판사가 질문조차 안 한대. 왜? 그냥 니네가 몇 명 죽였냐. 자료. 그거 가지고 그냥 사형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국가가 한 일이, 국가가 시켜서 한 일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어요. 계엄령이라는 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의료인들이 서슴없이 화학무기로 죽이죠. 방역이라고. 자살과 범죄를 위장해서. 그런데 국가기관하고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라고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책임을 지겠다고 군사재판소에 전부 자료를 송출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진짜 답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 미국의 시스템이고, 정치인들이 법안을 개정했고, 의료인들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밝혀서 서로 화해하고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독일 시민들이, 그렇게 재판소에 끌려간 사람들은, 의료인들은 거기서 그냥 재판 받고 한마디도 못하고 사형받았죠. 나머지 공무원들, 정치인들, 시민들은 같이 화해하고 살 수가 있었어요. 독일 역사가 그렇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의료인만 처벌받습니까? 법안은 정치인들이 만들고, 시민들도 같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똑같이 잘못했는데.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국민들이 몰랐을 때니까 의료인들을 또 법이 그러니까 의료인들만 책임을 진 것이고, 지금은 이제 알 만큼 알잖아요. 21세기라 역사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그러한 불합리적인 건 막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하는데, 미국이 법과 학술로 만들어서 정치인들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러한 시스템이 돌아갔다는 걸 알리려고 하는데, 이거조차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은 아주 정신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뭐 두려워서겠죠.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한 짓이 들통날까봐 두려워서. 그 마음은 뭐 10분 이해가 갑니다. 치료하고 오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테러복을 위해서 제살 빼고 죽여놨으니,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면 자살과 범죄를 위장해서 죽였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참 답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얼굴에다 계속 솟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기억상실제 써요. 그래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말 못하게 하려고 기억상실제 막 써요. 발가락에다 엄지발가락 사이에다 쫙 써요. 얼굴에다 쓰고. 끝을 몰라요. 특이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치즘을 이렇게 인류가 공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치즘에서 벗어나는 건 지능순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시간이 지나면 이 시스템에 다 관여가 되고 전부 죽어야 돼요. 그리고 국가와 정치인들은 그걸 감추고 지들만 살아요. 국민들은 이미 희생 많이 당했고, 살아있는 국민들이 있어야 정치인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다 죽으면 정치인이 무슨 필요가 있고 국가가 운영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치즘은 정치인들하고 국민들은 화해하고 살았죠.
독일이. 그런데 그렇게 국민들하고 정치인들이 화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응? 그것은 법적으로 지금 코로나 3법 같이 계엄령으로 규정된 책임을 지겠다라고 사인한 정치인, 의료인들이 총대를 메고 죽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정치인들하고 국민들은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는 착각 속에 화해가 되는 거였죠. 화해가 되는 것이죠. 응? 그런데 그 시스템은 후세에 또 실행이 되는 거예요. 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정치인들이 법안으로 해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시킨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는 이 시스템을 또 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이, 정치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료인들을 법적으로 계엄령 사령관으로 만들어 놓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사인을 해놓고, 그 자료는, 그들이 국민들에게 테러했던 자료는 전부 군사재판소가 회수를 하게끔 코로나법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거의 나는 정신건강 의사의 의료인들이 제정신인가 이게? 병신 아니냐? 어? 병신이 육갑을 떤다고. 지금 병신이 육갑을 떨고 있는 거죠.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과 자신들과 자신들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전부 화해하고 독일 시민들처럼 왜 의료인들만 처형을 받아야 돼요? 말 한마디 못하고 군사재판소에서. 이런 병신들이 있어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함께 화해하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걸 못하게 화학무기를 쏴요. 응? 나 이런 뭐 병신들이 꼴값을 떤다고? 참. 아니 정확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병신 짓이 어딨어요? 응? 이 대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력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응? 정신건강복지센터래요. 의료인이래요. 계엄사령관이래요. 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나치즘에서 빠져나가는 건 지능순이에요. 지능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나치즘이라는 건 누구든 다 이 시스템에 참여가 되고 누구든 다 죽임을 당하는 시스템이에요. 국가법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것이 지금 10년이, 거의 8년이 시간이 지났죠. 이제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상세한 건 모르지만 이 시스템이 심리치료, 외부치료가 국민들을 죽이고 화학무기로, 독극물로, 약물로 죽인다라는 거 다 알고, 심리치료는 집단괴롭힘이라는 거, 집단괴롭힘이라는 거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4년 전, 5년 전에 영상을 찍을 때부터 시민들이 다 반대하고, 이거 공산당이 하던 짓이다. 전체 주다 이거죠. 국민들을 억압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러한 시점에, 전 국민이,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시점에, 아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능순이에요. 여기서 사는 방법은, 그 방법은 역사에 기록된 대로 서로 화해하고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는 처형을 받고, 의료인들은 처형을 받고, 해결이 됐다라고,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리른베르그 협약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방역하지 마라,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신경작용제 쏘지 마라, 비밀로 하라는 거 하지 마라, 이거 한번 사용시키겠다라고 만들어 놨지만,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었죠. 법안으로 했다라는 게 감춰졌고, 의료인들만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고, 이 시스템이 또 가동이 된 거예요. 그걸 또 반복해서는 안 되죠. 의료인, 정신건강의사라면 자신들도 살아야 되겠지만 국민들도 살리고 인류를 위해서 이만큼 죽였으면 됐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이 시스템에 또 인류가 죽기를, 죽어야만 하는 이런 행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러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래요. 참 환장하겠습니다.